자, 12월 11일 2차 방정식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505번 볼게요. 자, 505번을 보면 2차 방정식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1을 근으로 갖는다. 그때 상수 ab에서 a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일단 뭐는 0이 아니어야 돼. k는 3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쵸? 수학나라 말은 꾸며주는 말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힌트다 라고 생각하셔보세요. 자, 그래서 k의 값은 3이 아닌 거예요. k의 값은 3이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무슨 식?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은 k로 묶어줘야죠. 그렇죠? k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럼 k로 묶어주면은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죠. 네, 거기에 k죠. 그죠?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들 마이너스 3x 제곱하고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2b죠. 얘가 빵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k 앞에 있는 개수도 빵이어야 되고 k가 없는 부분도 다 빵이어야 돼요. 자, 근데 그때 항상 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 줄 수 있죠? 여기다가도 여기다가. 자,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b가 마이너스 1이고 옆에 있는 거 넣어주면은 나3이랑 플러스 a랑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빵이 되려면 a는 5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5 나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좀 있었나? 차이점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08번 또 볼게요. 508번은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 종이에 대해 모퉁이에서 한편의 길이가 1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로 증류물처럼 뚜껑에 있는 선을 만들었던 부피의 40이었다.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정비로가 들려있으니까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가 x죠. 양쪽에 일식을 떼어낸 거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x-2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만큼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만큼은 2분의 1 x죠. 처음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분의 1 x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식을 뺀 요 부분은 2분의 1 x-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피가 40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라는 것은 직육면체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부피가 40인데 얘는 밑넓이는 x-2 곱하기 2분의 1 x-2죠. 네, 거기다가 높이 1만큼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변에 있는 걸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의 x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죠? 그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40. 그럼 2를 다 곱해버릴까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
2죠. 여기도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0 이걸 빵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 이거를 빵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12하고 이렇게 하면 되네. 그쵸? 12하고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 근데 얘는 x는 길이니까 양수여야만 하죠. 그래서 x는 12 되시겠죠? 정리됐으면은 509번도 가볼까요? 자, 509번은 이제 어떤 물건의 가격을 인상하고 인하한다라는 거죠. 물건 가격을 몇 %만큼 올렸다, 몇 %만큼 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의 가격, 처음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라지 A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 라지 A라는 것을 곱하기 X%만큼 인상했다라는 것은 퍼센트라는 것은 영어로 이 센트가 붙으면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센츄리, 한세기, 100년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1달러를 100으로 나눈 거 센트죠? 1센트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퍼센트 100으로 나눴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만큼 인상했다라는 건 이제 인상한다는 얘기는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X%만큼이 원래 가격에서 그렇죠? 그럼 원래 가격이 1이죠. 1. A 곱하기 1 하면 원래 가격이잖아. 거기다가 더해줘야죠. 뭐를? X%만큼 더해진 값을 인상이니까 더해준다. 자, 인상한 후에 다시 인상된 가격에 또 X%만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물건의 가격이 A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인상된 가격 이걸 기준으로 또 보는 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뭘 곱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 1 요거 전개해 준 거 자기 자신에다가 인하한 거 얼만큼? X%만큼 인하했다는 거니까 빼줘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분의 X만큼 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9%만큼이 낮아졌다. 처음 가격보다 9%만큼 낮아졌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처음 가격 A보다 9%만큼 낮아지면은 얼마란 얘기야?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9가 되는 거죠. 9%만큼 낮아진 거니까 자기 자신에서. 되겠습니까? 되시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기 좀 귀찮아요, 그죠? 계산하기 귀찮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약분해버릴 거는 날려버리고 100분의 9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정수의 형태로 곱해주려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요? 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만을 곱해줄 건데 곱하기 100 얘는 곱하기 만 한 번에 곱해주면 되고 어차피 우변은 숫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얘는 왼쪽에 있는 거는 곱하기 만을 해주는데 100은 요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나머지 100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곱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분모가 사라질 테니까 그렇죠? 곱하기 만을 해서 왼쪽에 100, 오른쪽에 100 각각 나누어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100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얘는 100 마이너스 x 그게 만 곱했으니까 공두개 없어지고 9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개해주면은 만 빼기 x제곱 여기가 9100이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볼까요? 아니다. x제곱 넘어가고 9100 넘어오니까 x제곱은 900이죠? 그래서 x는 30 나와주면 되겠죠. x는 양수니까요. 응? 졸려서? 물 좀 여기겠다. 환기를 좀 시켜보자. 그러자,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그러니까 이게 12월달이 아닌가 봐 요새. 엄청 따뜻해. 날씨가 미쳤나봐. 왜 그런가? 중이 왜 그래? 날씨가 요새 왜 따뜻한 거 같아?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거야? 지민아? 어? 지구 온난화 왜 일어나는 거지? 찬영아 왜 일어나냐? 지구 온난화. 잘 몰라? 어? 내연 때문에. 내연. 그쵸? 내연 때문에 맞나? 그래? 자동차를 없애버리면 되지. 어?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됐어? 내연 때문에? 네?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파괴되는 거 아니야? 프레온가스 때문에 파괴되는 거 같고, 그 불소 입자가 오존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불소가 다 오존을 다 분해해버린다며.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고, 온난화는 CO2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CO2가 많아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가? CO2가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516번도 찬혁이 질문이죠. 자, 516번도 보시면은 설명상 얘기하는 것은 수업나라 말에는 꾸며주는 말이 없으니까 이 문제 안에서 힌트가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여기서는 뭐 끄집어낼 건 없죠. 자, 그러면 힌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게 힌트 하나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두 가지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로 묶어보자 라는 이런 그 흐름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다. 그죠? 자,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작정 K에 관한 항등식 K로 먼저 묶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죠? X까지 포함하면 X, A, K, B 이렇게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K로 묶어주면 할 게 없어. 어차피 K제곱은 1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식이 안 나오고, K로 묶으면은 X에 대한 식 하고 4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식을 만들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식 안에, 식 하나 안에 미지수가 3개나 있잖아. 그럼 식이 2개밖에 안 나와. 식이 2개에다가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못 풀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 미지수를 하나 줄여줘야겠지. 미지수를 하나 줄여주려면 x를 없애줄 수 있어요. 뭘로? 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인 걸로 한다면 어차피 x가 들어있는 식이 아니라 나머지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뀌잖아. 그쵸? x 없는 이 미지수 3개인 식으로 바뀔 거고 거기서 이제 k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들어있다면 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2번을 중근 얘를 먼저 판별식을 먼저 해줍니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준다. 앞에서 문장이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얘를 먼저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주지 마시고 중근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인 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해주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판별식을 먼저 써봅시다. 4분의 d는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k제곱 마사 k 마비 이거를 빵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이죠. 전개해주면 자, 전개해준 거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앨 거고요. 남는 거만 써줄 건데 남는 거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k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2a-4의 k 플러스 a제곱 마비 이꼴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k 앞에 있는 개수도 3, k가 없는 상수항 부분도 3, a는 2, a가 2니까 b는 4 이렇게 나와주시면 더해주면 6 나와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니? 5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23번이요. 자, 523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또 다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식에서 판별식 써봅시다. 자,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빵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판별식의 부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4분의 1이 써줄 겁니다. 1차항에서 짝수니까요. 그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빵이니까 a제곱 대신에 b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4b 마이너스 4니까요. a제곱 대신에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4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b죠? 네, 마이너스 3인가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묶어볼까요? 그러면 b제곱에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에 b제곱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얘 완전제곱식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각각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b-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유는 AB가 실수입니다. 단 모시기 요라는 말이 써있으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힌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 순호수를 제곱하면 뭐 나오죠? 순호수 제곱하면 뭐 나와요? 그냥 실수 나옵니까? 음의 실수죠. 그죠? 순허수를 제곱하면 얘는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음의 실수, 음수. 음의 실수가 나와요. 실수를 제곱하면 뭐 나오죠? 네? 양수 나오죠? 0 이상의 값이 나오죠? 0일 수도 있고요.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의 값이 나온다. 이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화를 배울 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성립한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항상 성립한 부등식. 원래 여러분들이 풀었던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야? 조건 부등식이야. 뭐냐면은 부등식 풀면 어떻게 나와? x가 뭐 2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부등식 풀 때. 맞아? 그러면 이 부등식은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복잡한 부등식이 어떨 때만 성립하냐면 x가 2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게 조건 부등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다루어봤던 부등식들은 절대 부등식은 x랑 상관이 없어. x가 어떤 범위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인 거야. 얘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에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b-1도 실수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만 나와요? 0 이상의 값이 나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음수잖아. 거기서 또 2를 빼버렸네? 음수죠.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수야? 음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민아, 근을 판별하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주니? 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해버려요. 졸려서 정신이 들락날락 유체이터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잠깐 여기 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야 좋은 친구다 야. 초콜릿 먹고 정신 차려. 야 채영아 나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아 그래? 니거 아니고? 아 지민이었구나.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호근을 갖으면 됩니다. 판별식이 이거보다 작으니까요. 서로 다른 두 호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지금 잘 써놨어? 잘 정리했어? 찬용이가 질문한 건가? 누가 질문했어? 아, 지웅이 질문이야? 아, 됐습니까?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26번으로 가봅시다. 52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러겠죠. 그럼 일단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직각을 꼈대요. 그러면 직각을 낀 이니까 뭐 밑변을 A 그러면 높이가 B여야겠죠. 빗변이 아니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빗변의 길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한번 해볼까요? C라고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의 값이 0이라는 얘기죠. 자, 판별식이 0이니까요. 판별식을 써봅시다. 자, 그럼 2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요. 마이너스 8ab 얘가 빵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2a 얘 전체 제곱이니까 4a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8ab네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4a 제곱에 마이너스 4ab에 플러스 b제곱 이꼴 빵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꼴 빵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b 대신에 2a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b는 b 이꼴 2a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b 대신에 2a를 넣어보죠. 어디다가? 여기 위에다가. 얘 2a죠, 그러면. 직각삼각 표이니까 a제곱 더하기 4a제곱은 c제곱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4a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c제곱은 5a제곱이니까요. 양변 루트를 씌워주면은 c는 프라마 루트 5a인데 양수여야만 하니까 루트 5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 빗변의 길이를 표현해주면 루트 5a가 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529번으로 가볼게요. 529번 찬영이 질문인가? 이거 문제를 잘 보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죠? 어? 힌트 몇 개 있어? 힌트 몇 개 있어? 힌트가 2개가 있죠? 그죠?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힌트가 하나 있고요. 완전 제곱식이다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먼저 사용하라고 그랬지? 그쵸, 완전 제곱식. 요거를 먼저 판별식이 0인 거 이용해 주라고 했어요. 왜? x를 없애버리려고. 그죠? x 빼고 생각하려고. 그 다음에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판별식 먼저 써봅시다. 판별식 D는요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왜 이렇게 귀찮니 또 얘는 4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b 이거 빵이어야겠죠. 정리해준다면은 4k 제곱 플러스 8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b 얘가 파항입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가 들어있는 걸로 묶어봅시다. 8ak하고 마이너스 8k죠. 8로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1의 k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3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 홀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가 1이죠. a가 1이죠. 그럼 a 1 나온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3이죠. 마4죠. 4b가 네, 7 나오면 되네요. 4b가 7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b는 4분의 7 ab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4분의 7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랑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자, 수의 범위를 한정 지어주는 것도 무조건 힌트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수나 정수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찾아줘야 돼.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방정식이 아니라 딱 떨어지지 않는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 네? 229번. 네. 계산 뭐 잘못됐나요? 그거 답이. 8이. 아, 8이에요? 우리. 이거 잘못됐나? 잠깐만. 4K 제곱 플러스 4AK인가? 4AK구나. 왜 8AK 됐지? 4AK지. 아이씨. 죄송합니다. 4AK네. 4AK네. 왜 8AK가 됐어? 플러스 2제곱. 잠깐만 여기만 좀 다시 계산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A-8 이거에 대해서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 있나? 플러스 A제곱 마사 K제곱 마 8K 마사 2제곱 플러스 3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A가 2가 내야겠죠? 자, A가 2니까 마이너스 12인가요? 마이너스 16이니까 B가 4네. 그죠? 그래서 4, 2, 8 나와야지. 아하. 이거 잘못했었죠? 좋습니다. 잘못된 거 얘기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530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연수란 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인 형태가 많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 쌍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범위를 한정 지어주면 무조건 힌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이 쌍이다. 그럼 4분의 d 쓸 수 있죠?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2가 쌍이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 제곱이랑 마이너스 a 제곱은 없을 거니까 2a 플러스 b가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식인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입니다. 부정 방정식. 정식. 자, 부정 방정식 푸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살짝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부정 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실수 조건일 때 부정 방정식은 아까 그 전 문제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절대부등식 얘기했었죠? 맞아? 절대부등식 항상 확립하는 부등식 얘기했었잖아. 그쵸? 실수 조건일 때 부정 방정식 푸는 방법은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죠?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면 얘가 만약에 이거 빵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내가 실수라고 표현했지만 얘네들이 문자로 된 식일 수 있거든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 그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했는데 빵이래. x, y가 실수래. 그러면 쟤를 만족하려면 뭐밖에 없어?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어야 제곱했을 때 두 개 더했을 때 빵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쵸? 다른 거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y가 1이 아닌 애들을 넣어주면 0보다 큰 애들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더해서 0이 안 나오지.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안전제곱 형태로 바꿔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인 경우가 됩니다. 정수 조건인 경우, 또는 뭐 자연수인 조건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어줄 거예요. 나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어서 순서쌍을 찾는다. 순서쌍을 찾는다는 얘기는 일단 귀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이렇게 실수 조건일 때랑 정수 조건일 때 두 가지가 있다. 자, 일단 자연수라고 그랬죠? 순서쌍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쌍 찾을 때도 두서 없이 막 찾는 것보다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개수가 큰 수가 곱해져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2a 플러스 b니까 a 앞에 있는 개수가 2잖아.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야. 작은 수보다 개수가. 그래서 a, b의 순서쌍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a, b 이렇게 써놓고요. 밑에 하나씩 써줄 수 있죠. 만약에 a가 1이면 11에서 6 뺐으니까 b는 9 넣어주면 되겠죠. a가 2면은 7 나오면 되겠죠. 2배 2씩 차이가 날 거니까. 맞아요? 잘 자라. 아니 오늘 월요병 걸렸으니까 월요병? 주말에 너무 잘 쉬어갖고 월요일날 학교 갔다가 또 한번 또 에너지를 다 소비한 겁니까? 근데 요새 학교 가도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 놀다 오는 거 아니야? 공부합니까? 지민아, 학교 가면 뭐하니?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와, 밥 먹으러 가자! 야, 오늘 급식 왜 이래? 아이씨. 그래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아니, 어저께 너무 신나게 놀았나? 그것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2하고 7하고, 그 다음에 3하고 5죠? 그럼 4하고 3이죠? 5이면 1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다른 순서쌍도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5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534번으로 또 가볼까요? 자, 5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번 누구십니까? 찬영인가? 질문? 또 종이컵에 또 못낙서를 또 이렇게 열심히 따고 계십니까? 색칠공간 누구야? 자, 2차 방정식 두근 찬영스 2차 방정식 두근이란 말 나오면 뭐 수학시간다고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그걸 뭐라고 그랬지? 근거계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거계수 관계 수업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나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요 2분의 1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이거의 값이니까요. 통분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x자로 곱해서 해줘야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뭔 몰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럼 곱셈공식을 또 한번 이용해줘야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만큼을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제곱이니까 16이죠.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2 빼주면 되죠. 네, 그럼 14 나와주면 되겠죠. 그런데 알파 간 보시기는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조건이니까 여기서 써먹으면 되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려면, 그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는데, 그러면 괄호의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싹 없애줄 때 요거의 부호가 뿔마고 붙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프라마 루트 13인데 얘는 저 조건 때문에 양수만 돼야겠죠. 그렇죠?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양수가 나와야겠다. 루트 14 라고 해줘야지. 왜? 그러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소수령이라면 이거 안 써주면 1점 감점이 되는 겁니다. 자, 알파는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알파 베타 하니까 2분의 1분의 루트 14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4 곱해주면 되겠죠. 분수 계산하는 건 알죠? 분수가 이렇게 여러 번 붙여져 있는 거 계산하는 거 2분의 1분의 4루트 14니까 그렇죠? 그럼 안에 거 곱한 거는 분모로 내려오고 바깥에 거 곱한 것은 분자로 올라가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8루트 14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지요? 자, 다음에 535번도 가봅시다. 535번이요. 자, 535번도 마찬가지죠. 2차 방정식 두근 라고 했으니까요. 근거계수 한 개 수능 푸실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죠. 알파 베타는 1이죠.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알파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루트 알파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의 전체 제곱을 루트를 씌워준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쵸? 아니, 이것만 일단 생각해보자고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전체 제곱은 뭐예요? 루트 알파의 제곱은 알파죠. 그 다음에 루트 베타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우변에 있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죠. 더하기 2니까 8이죠. 자, 이제 양변에 뭐 한다고요? 루트를 씌워준다고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뭐 나온다? 네, 2루트 나온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539번으로 가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두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근거의 성기성 도착해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요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요거랑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얘네들의 값을 구해 주시는 게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려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에서 5제곱은 없어요. 그죠? 5제곱은 없으니까 적절하게 식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랑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얘네들을 두 개를 곱해주면은 전개했을 때 알파 5제곱이랑 베타 5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애들이 또 더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은 빼줘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5제곱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베타 5제곱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개했을 때 얘랑 같아지려면 쓸모없는 것들을 또 빼줘야 돼. 어떤 거? 이렇게 곱한 거 알파 제곱에 베타 세제곱, 그다음 또 이렇게 곱한 거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제곱 곱한 거를 빼줘야지. 자, 그러면 얘는 알파도 두 개, 베타도 두 개가 두 개의 항마다 다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에 천천히 하나씩 쓸까요? 하나씩 쓸게요 그냥. 또 한 번에 쓰면 또 선생님 저 왜 그래, 저 왜 저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하나씩 써봅시다. 알파 세제곱에 베타 제곱 얘네들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들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묶어주자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좀 해볼까요? 밑에 있는 얘 두 개는 자,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남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각각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자, 정리됐었으면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봅시다.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 베타니까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했네요. 마이너스 12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맞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1이죠. 그 다음 알파 베타 마사인데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8이죠. 거기다 1 넣었으니까 9죠. 곱하기 9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그럼 16인가요? 네, 16.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 해주면 되겠죠. 알았어요? 되니까 그렇다면은 숫자가 왜 이렇게 크니? 숫자가 왜 이렇게 크니? 13 곱하기 9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7인가? 거기다 16 더하니까 마이너스 101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01. 일단 얘는 최종적인 답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안 구했으니까요. 자, 그럼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안에 알파 4제곱이랑 베타 4제곱이 들어있는데 또 쓸모없는 게 하나 들어있죠. 플러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들어있잖아요. 그럼 걔를 빼줘야죠.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앞에서 했었잖아요. 계산? 뭐 나오죠? 9 나왔었죠? 이 부분이 9였잖아요. 9.
그러면 9의 제곱이니까 81이죠. 81 알파 베타가 마사의 제곱이니까 16. 그럼 32 빼주면 되겠죠. 81 마이너스 32. 그건 얼마죠? 마이너스 51인가요? 마이너스 51이 아니지? 그냥 50있지? 50이 아닌데? 49인가? 49죠, 49. 49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2? 나와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2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우, 아직도 할 게 많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547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